예, 오늘의 정치권 주요 소식 박찬종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좀 아까 화면에도 나왔는데 팩스 입당했던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요. 팩스로 입당 원서 내더니 이메일로 논란의 해명에 나섰습니다. 제가 이거 잘 아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라디오 제작진이가 한번 연락을 해봤어요. 근데 인터뷰 연락이 안 돼요. 근데 이메일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팩스로 입당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 처음 알았는데 예. 저 정도 전력으로 봐서 장관급 인사가 팩스로 입당한다는 전 납득이 안 가요. 예. 입당 심사위원회라는 걸 거칩니다. 예. 적격성이 있는지. 그래서 본인 말은 이렇게 팩스로 의사표시를 했으니까 무슨 연락 오도록 기다리겠다. 그러는 사이에 자기 고향 후배, 친한 후배가 야당 새정치연합의 지난 재보궐선거 시의원 후보 나간 그 사무실 방문해서 격려를 했다, 가볍게. 초청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그것은 일련의 행동으로 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예. 그 심사위원회를 안 거치고 누구든지 팩스로만 보내면 입당이 다 허용된다 하는 건 나는 아니라고 봐요. 당원 당국이. 자간 근데 그거와 관계없이 이때 시기가요. 대의원들 많이 모일 때이기 때문에 입당 원서도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새정치연합의 박지원 의원 말대로 긴만복스럽다라고 하는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는 것은 국정원장 당시에도 이 정보 공작하는 데서 중동에 가가지고 한국 사람 구출하는데 선글라스맨도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책으로 불필요한 것도 이 재직 시에 알고 있던 것을 이제 공표를 해가 진위에 휩싸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봐서 국정원장 지낸 사람의 처신으로서는 이러나 저러나 나는 적합지 않고 본인은 금배지가 목표가 아니고 마이크가 필요하다는 거죠. 국회에 가서 자기가 국가 안보와 평화 통일을 위해서 국정원에서 34년간 봉직을 했고 마지막에 국정원장을 했으니까 이 경험을 국회의 마이크로 통해서 이를테면 필요한 걸 전수하고 그러겠다고 하는데 국정원장을 지낸 이니까 마이크 앞에 안 서야지요. 마이크 앞에 안 서야지요. 아니 근데 그러고 인터뷰 요청하면 좀 하시지. 그것도 그런 것도 안 해야죠. 지금 이제 국정원장 자리에 비극성이 뭔가 하면 문민시대 이래에 박정희 대통령은 장기 집권을 했기 때문에 국정원장 정보부장 오래 재임한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렇죠. 마지막에 김재규 씨도 다 3년 이상 하고 그랬는데 김영삼 대통령 이래에 박근혜 대통령까지 평균 내가 간단히 계산해 봤더니 임기가 2년이 안 돼요. 1년 반 정도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2년 6개월 사이에 국정원장 3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부 국내 정치와 관계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지. 이게 이스라엘의 모사드처럼 해외 정보, 특히 북한 정보에만 전심 전력을 한다면 이런 잦은 인사가 있을 수 없고 정권 5년짜리 대통령마다 이렇게 쪼가리를 내는 이유는 순전히 국내 정치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국정원장을 지낸 그 무게감으로 그 국정원법에는 재직 중의 일을 함부로 말하면 처벌받게 돼 있어요. 제 친구 가운데 국정원장 지낸 사람이 있습니다. 사법고시 동기생인데 이름 안 밝혔는데 이 사람은 국정원장 지내고 나서 흔적이 없어. 연락도 안 돼. 이게 올바른 태도다, 이게. 그게 올바른 태도다, 이게. 그런 것에 비춰보면 김만복 씨는 굉장히 소란스럽고 위험하고 이 단계에서 국정원 근무자들의 명예감정을 심하게 나는 훼손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에 나오지 말아야 돼요. 예. 새누리당 같은 경우도 근데 어쨌든 지금 윤리위 결정을 해서 윤리위에서 이제 해당을 했는지 판단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다음 주제가 뭐냐면 유승민 의원의 부친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유승민 의원의 부친상 가지고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이 대통령이 조화를 보내지 않았다. 하지만 청와대에선 뭐냐면 유족 측에서 조화와 부의금을 받지 않겠다고 해서 보내지 않았고 그래서 이병기 비서실장의 명의에 화환란을 보냈다. 그러면 이병기 실장도 안 보내야지. 조화와 조의금을 안 받겠다고 부의금을 안 받겠다고 했으면 이병기 실장도 안 보내야지요.
그러면은 이건 무슨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박 대통령의 유승민 의원을 향한 노여움은 이 시점 현재까지도 풀리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조화 보내는 것도 대통령의 뜻이 그렇게 담겨 있다. 안 보내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고, 국민의 선거에서 심판을 해달라고 한 그 노여움이 현재 진행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회창 총재가 이 문상하고 나서 기자들에게 한 얘기 있지요. 저는 그 말을 이 박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잘 이 수렴해 주기를, 저도 똑같은 말을 하고 싶어요. 무슨 말을 했죠? 노여움을 풀으라고. 국무회의 석상인가에서 그 유승민 의원을 겨냥해가지고 이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고 한 거, 그 말을 듣고 자기가 깜짝 놀랐다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한 거, 그러지 말고 포용하라고, 이렇게 고든 소리 하는 사람도 포용하라고 한 오늘 이회창 총재가 상가에서 기자들에게 한 그 말은 결국 청와대를 향해서 한 말인데, 그 노장의 그 말을 박 대통령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자기에게 적대한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포용한 아주 최극단의 사례가 당태종 이세민이 위증을 포용한 경우거든요. 위증은 자기를 죽이려고 살해하려고 하는 쪽에 가담해가지고 그걸 끝까지 도모해가 체포돼가 처형 직전에 너 재능이 아까우니까 내가 너를 살려주면 내 신하가 되겠느냐고 했을 때 조건을 붙였지요. 고든 소리, 쓴 소리를 당신이 받아준다면 내가 신하가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평생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서 정관의 치세, 위대한 위증, 그보다 더 위대한 당태종, 이런 이제 역사상 칭송을 받았는데, 이건 먼 나라 얘기고 우리나라 얘기를 내가 하나 할게요. 시간도 없지만 이거 시청자들 위해서 재미삼아도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에 야당의 유진산 당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진산 당수는 진산 작풍이라 해갖고 시비 거는 사람도 많고 비판자도 많지만은 또 그 리더십을 칭송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중재 의원이라고 우리 야당 할 때 나중에 부총재까지 하시고 개헌특위 위원장으로 제가 모셨던 인데, 이중재 의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때 재선 의원 때 이 총재 당수 면전에서 뭔가 하여간 비판 발언을 세게 했대요. 그 주위에서 너무 심하다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런 이제 핀잔을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집에 있는데 유당수가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와가지고 꿀단지를 하나 갖고 와서 턱 놓고는 자기하고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의원 부인에게 아우 며느님 얼마나 이 남편 때문에 애를 많이 쓰느냐고, 벌이도 신통치 않고 이 꿀이 몸에 좋으니까 이 서방님 어떻게 때마다 좀 잘 하라고. 그리고 한 10여 분 앉아 있다가 본인 보고는 나 가네 하고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 이중대 의원이 제게 한 말이 있어요. 그거 한 몇 년간은 당수를 면전에서 비판 못 하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리더십이 있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이제 내일이 발인이니까 이 조화 보내기에는 이제 타이밍을 놓쳤어요. 놓쳤으나 이 문상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무제 끝나고 나서 청와대 한번 부를 필요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우리 속담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 왜 못 그럽니까? 박 대통령 한번 그러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근데요, 자, 윤상현 의원이 TK 물갈이론을 언급을 했습니다. 뭐 유승민 유승민계 의원들을 겨냥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게 오비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종섭 행자부 장관 지금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본인은 물론 총선 출마하겠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사의 표명했는데 과연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일단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내년에 선거 나가십니까? 그거는 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대부분은 아예 내년 총선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다면 지난번 장관이 8월달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얘기한 때 그때 사과를 위한 기자회견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때 기자회견 하실 때 총선 관련해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별 생각이 없다는 말씀드려요. 지금 별 생각이 없다는 그러면 이제 지금은 별 생각이 생겼습니까? 그에 대해서 뭐 요새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뭐 답변을 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자, 대표님. 제 생각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예, 예. 정종섭 장관은 이제 이 사의를 표명했으니까 사퇴하고,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무언가 자기가 기여하겠다고 한 말은 경주 아니면 대구에서 입후보하려고 하는 의사를 갖고 있는 게 확실한데, 결론적으로 정종섭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예. 더 이상 말썽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도 장관 그만두고 연구실로 돌아가라. 서울대 국회의원 할 생각은 아주 접어버리라. 대학에 돌아가서 다시 강단에 설 수 있는지 그건 난 잘 모르겠는데 아, 그 장관 소개하면 가능합니다. 1년 국회의원은 6개월에 무시하더라도. 시행착오 그 경험을 가지고 예. 헌법과 관계 열심히 하고 국회의원 할 생각 접는 것이 박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플러스가 된다. 그게 우선 결론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있습니까? 예. 이게 정종섭 장관 때문에 이게 드러난 일이 언론에 이게 조각난 조각조각 조각을 개각을 한다. 예. 그다음에 아주 단명 장관이다. 예. 그리고 지금도 이 총선 출마 대기조가 예. 또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 유일한 현상이에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때는 통계를 보니까 장관 평균 재임 기간이 1년 9개월로 나와 있는데 그건 그 양반이 장기 집권을 해서 가능한 일이고 5년짜리 대통령들은 시켜줘야 할 사람도 많고 생색도 내야 되니까 예. 이게 임기가 자꾸 짧아졌어요. 예. 짧아졌는데 그중에서도 박 대통령은 유독 이게 단명 장관이 많이 나오고 예. 그다음에 총선용 대기 장관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 어찌 되느냐? 예. 행정의 연속성, 일관성이 저해되고 아하. 해당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게 된다. 그렇죠. 복지부동은 꼼짝 안 한다는 뜻인데 예. 이게 잦으면 예. 복지부동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 예. 안동, 눈을 이렇게 눈치꾼을 만들어버려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 유일호 건설교통부 장관하고 유기준 장관의 경우에는 예. 공직 사유화의 현상이 아주 두드러졌어. 예. 이게 시간이 7개월짜리 시간이 좀 장관이라고 하는 게 예. 예정되는데도 이걸 알겠습니다. 덜렁 받는다 이거지. 이럴 예. 때 대통령을 설득해야지. 각하. 아. 이건 제가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예. 왜 그런 인물이 안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예. 그런 인물이 아마 대표님 말씀 듣고 앞으로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